안녕하십니까, 워럭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맨날 어떤 강의나 또 뭔가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영상만 만들어 왔는데 그게 너무 사람을 또 피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신기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의 어떤 무당에 대한 이야기라고는 하는데 이게 일본인지 한국인지 중국인지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애매해서 제보를 주신 분도 일본 같지만 잘 확신은 들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남자 무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 무당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무당은 원래 무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사고를 겪으면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나 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그 남자는 가까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이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그 뒤로부터 종교적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해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 워럭도 구도자의 길을 걸을 때 성욕이나 식욕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억누르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신의 섭리를 깨닫는 길을 걸어갔죠. 그래서 밥 먹는 것보다는 굶는 거를 밥 먹듯이 하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해가면서 혹사하는 그런 정말 가시밭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하지만 남자는 달랐습니다. 남자는 먹을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단지 큰 사고를 겪고 나서 살아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뭔가 본인이 특별하다는 그런 착각에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전국에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어쨌거나 남자는 불교에도 기웃거리어 보고 사주팔자도 공부하고 또 철학원에도 기웃거리고, 그리고 또 무당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뭔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런 뭔가를 항상 갈구하며 나름대로 종교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남자는 서서히 지쳐가고, 그러면서 결국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무당들이 사용하는 비법이 있죠.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 구술하지 않으면 자식이 망한다. 남자는 차마 그 말을 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회의감이 들면서도 그런 무당의 막대한 수입을 동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100만 원 정도는 돈도 아닌 그런 물질적 욕망에 휩싸이게 되고 잠식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부터는 돈 100만 원은 돈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뱀 같은 혀에 꼴랑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1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종교 세금을 갖다 바치니 남자 눈에는 100만 원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사실 이렇게 물질적 욕망에 빠지면 이미 그 종교인인지 무당인지 알 수 없는 그 애매한 그 존재들은
이미 타락해서 영적인 힘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역시나 남자는 물질적 욕망과 사회적 유명세에 눈이 멀어 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점점 더 넘고 깨지 말아야 될 그런 금기사항들을 깨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본이란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성진국이라고 부르죠. 근데 일본인지 중국인지 한국인지 참 이 남자는 애매한 남자예요. 일본 사람 같기도 하고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중국 사람 같기도 하고 참 콤비네이션 피자 같은 그런 이 존재.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는 무당 비스무리한 이런 스님 비스무리한 이런 일을 하기 전에는 여자의 그림자도 구경 못하다가 이제 이 전 봐주는 일을 하기 시작하니 여자들이 줄을 서서 찾아오고 있고 그 와중에 그의 마음속에 불을 지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남자는 팔뚝전사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팔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미 휴지통에 갖다 버린 지 오래고 머리를 밀자니 폼이 생기지 않으니 머리를 밀지 못하며 그렇다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말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불교를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일본은 참 불교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물론 메이지 유신 때 천주교가 밀고 들어왔지만 일본의 것을 지키기 위한 또 외세를 견제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강력한 정책으로 일본 전역에 불교가 자리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엄청나게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이 불교를 차마 남자는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머리만큼은 밀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머리까지 밀면 너무나도 매력을 모두 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남자는 차마 머리를 깎고 중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목탁을 두드리고 불교의 그 많은 신도들이 갖다 바치는 그 돈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도쿄 인근 지역에 사원을 짓습니다. 그 사원을 짓고 큰 돌을 엄청나게 큰 암석을 갖다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불행과 스트레스와 공경에 빠져 있는 여신도들은 줄을 서서 그에게 점을 보러 방문하는 것이죠. 아방궁인지 절인지 알 수 없는 그의 건물은 참 애매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절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냥 아방궁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자연인의 거처처럼 보이는 남자는 음주가무에 참 능하고 그리고 급기야 여색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남자는 일본의 그 전통적인 문화, 성적인 그 난잡함, 그것에 도저히 욕망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눈 뜨면 하얀 여성 유체, 눈 감아도 여체가 눈에 아른거리니 남자는 늘
화가 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의 입에서는 불자의 가르침보다는 성욕을 욕망하는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의 정신세계는 오로지 서큐버스 버스 한 대가 밀려오며 눈 뜨면 여색, 눈 감아도 여색, 입을 열 때도 여색, 오로지 색욕에 눈이 멀어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항상 자신의 팔뚝을 자랑하길 좋아했죠. 그 변태 성욕은 일본어로 헨타이라고 부르는 그런 명칭이기도 합니다. 남자는 머리를 밀 수가 없었어요. 머리까지 밀면 안 되기 때문이죠. 흉측하고 뱀처럼 변해가는 그의 욕망에 젖은 그의 얼굴은 점점 더 흉측하고 탐욕스럽고 잔인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일본 전역을 접수하기 위해서 다른 무당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을 제패해서 일본 여성들을 모두 다 품어보겠다라는 그런 야망을 품게 된 것이죠. 무속의 신이 아닌 색욕의 신. 여신도에 한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여신도에게 한을 안겨주는 생마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마짓은 여기저기 흔적을 많이 남기고, 심지어는 온라인 공간에도 그의 색욕의 발자취는 진하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성진국이라고 부르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남자 무당이 타락해 가는구나 라고 탄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늘 전투를 좋아합니다. 남자는 격파운동도 많이 하죠. 오로지 아방궁의 성공적인 일본 재패를 위해서 밤마다 팔뚝으로 벽돌 깨기를 하기보다는 오이를 깨부수는 그런 훈련에 매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필요하면 두루마리 화장지를 늘 언급하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가 꿈꾸는 무속 재패, 일본 무속 시장 재패,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일본의 무속 시장을 장악하겠다라는 그런 대야망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좌청료 우베코가 아닌 좌일배 우 키보드 워리어. 남자는 자기가 만든 공간에 신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곧 법이요, 나는 곧 진리니 나에게 대적하는 자는 모조리 다 가짜다. 점점 더 일본 사이비 신도가 돼가는 그의 추종자들과 신도들을 갈취하는 사이비 교주가 되어가는 남자는 점점 더 욕망의 눈빛이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일본 남자 무당의 행태인가. 한간에 따르면 이 남자가 도착 일본 남자인지 한국 남자였는지 중국 남자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참 충격적이죠. 사실인지 그냥 이야기인지 우리는 단정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이야기상 참 기묘한 무속 이야기였습니다.